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오늘도 한국 스포츠스타 관련 외신 소식 및 반응 전달해드립니다. 이번 주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의 팬들의 이야깃거리는 다름 아닌 아마존 프라임에서 공개된 토트넘의 다큐멘터리 All or Nothing 토트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 넷플릭스의 썬더랜드에 대한 다큐,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에서 진행하는 맨시티에 대한 다큐처럼 영국 축구의 필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알 수 있는 훌륭한 영상이기 때문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죠. 손흥민 선수는 역시 팀의 주축답게 케인과 함께 가장 많은 인터뷰를 소화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는 밑에 리뷰 링크 남겨드리며 곧바로 이 해외에선 다큐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레딧에 이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자유 게시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좋았는데 약간 실망했다. 왜냐면은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장면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이 raw라는 게 지금 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라낸 것 같다. 랩이나 무리뉴 같은 사람들과는 달리 선수들은 이 카메라를 상당히 많이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선수들이 촬영에 상당히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2, 3화로 가면 갈수록 좀 나아지는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전체적인 내러티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다큐멘터리를 하이노트, 약간 좀 희망적인 느낌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다. Painting us positively, 우리를 약간 긍정적으로 보여지게 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지 보인다. 이런 식의 댓글이 있네요. 나중에는 9화, 이제 이 에피소드가 9화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마지막 화에서는 토트넘이랑 무리뉴랑 상당히 잘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가장 진실된 순간은 무리뉴가 오리에를 찢어버리는 장면, 그리고 다이어, 그 올림피아코스전에서의 다이어의 모습, 그리고 손흥민의 그 조용한 분노의 순간, 그 믿을 수 없음을 드러내는 순간. 왜냐면 그 첼시의 레드카드 이후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라커룸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물론 이제 불평하는 장면도 있지만 상당히 짧고 다시 라커룸으로 들어와서 이제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진짜 그 장면 보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또 그 순간에 힘들었을까. 왜냐면 이 첼시전이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고 첼시와 3점 차이인 상황에서 이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골 하나만 더 넣으면은 희망이 있다고 무리뉴 감독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이 골게터의 입장으로서 손흥민이 퇴장당하면 상당히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동시다발적으로 들더라고요. 나는 아마존이 그 포체티노에게 그렇게 많이 관심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이 뉴트럴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중립적인 사람들, 토트넘 팬이 아닌 사람들도 어쨌건 무리뉴를 보고서 들어올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토트넘의 미디어팀 같은 경우에는 알리랑 손흥민이 상당히 가까운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그들이 좋은 친구라는 어떤 순간들은 많이 몇 개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윙크스나 카일 워커 피터스 그리고 로즈 같은 선수들이랑 델레가 더 친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카일 워커 피터스랑 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리뉴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알리가 로즈랑 카일 워커 피터스가 가는 거를 보고 좀 속상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좀 알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의견도 있네요. 케인은 자기 스스로 그냥 모든 걸 해결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손흥민 그리고 다른 벨기에 듀오와 상당히 친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손흥민 역시 그 벨기에 듀오 혹은 데이비스 시소코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고, 그리고 패럿 같은 경우에는 항상 케인이랑 손이랑 가까이 있는데 이 카메라에 잡힐 때마다 패럿은 토트넘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스트라이커 중 하나죠. 지금은 밀월이라는 팀으로 이제 임대를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볼 수 없겠지만 토트넘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차기 스트라이커입니다. 무리뉴가 패럿을 보고 케인이랑 손흥민을 따라다니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케인이랑 손흥민한테 그를 좀 잘 돌봐주라고 한 건지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처럼 손흥민이 패럿을 좀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손흥민과 케인은 나를 상당히 놀라게 만들었어. 솔직하게 말하자면 to be honest죠. 나는 그들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가까울 줄은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들이 벨기에 듀오 그리고 데이비스랑 친하다는 게 상당히 그 나이와 관련된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손흥민이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그리고 조용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손흥민의 이미지가 워낙 또 개구쟁이, 항상 웃고 그리고 상당히 외향적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이 토트넘의 영상 가운데에서 좀 진중해 보이는 손흥민의 모습을 보고 또 흥미로워하는 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랑 케인이 가깝다는 거는 그렇게 놀랍지 않다. 케인은 손흥민보다 한 살 어리다. 약간 나이가 비슷하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t's not surprising 이라고 해야 문법적으로 맞은데 영어권 사람이 아닌 것 같죠. Koreans are very hardcore.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에 대해서 상당히 하드코어하다, 빡세게 따진다. 자신은 이스테이션, 동아시아 사람이네요. 어쩐지 약간 한국 사람들은 어쨌건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하드코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딱히 동의가 되지 않거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 상당히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나이만 가지고서 누구랑 친하고 말고 뭐 이럴 것 같진 않은데, 밑에 보면 한 한국인 분이 이야기를 하셨네요. 나이에 대해서 꽤 엄격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손흥민이 뭐 친구인지 아닌지를 뭐 나이로 인해서 판단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케인이 누구랑도 안 친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 상당히 케인은 고독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네요. 손흥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토트넘의 카메라가 돌 때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 이용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비추천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나는 진실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을 말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손흥민은 너무 골든 리트리버, 되게 사교성 좋고 사람들이랑 막 친한 그런 사교성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손흥민의 영어는 완벽하다. 그 미디어에서 이야기할 때 그 더듬거림 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나는 손흥민이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모든 선수들이 그를 이렇게 장난치길 좋아하는 프랭스터 혹은 항상 미소 짓고 웃는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물론 그는 상당히 재밌는 사람이지만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침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은 일차원적이지 않다. 그쵸, 뭐 항상 웃고 뭐 항상 떠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지할 땐 또 진지해야죠. 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손흥민이 하이퍼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obsessed는 완전 집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Sonny is a person. 손흥민도 사람이야. 손흥민도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한 가지 성격만 가지고 있냐. 손흥민은 다른 토트넘 선수들보다는 장난기가 많은 편이다. 경기장에서는 진짜 모든 사람들만큼 진지하지만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은 그는 상당히 장난을 좋아하는 선수처럼 보인다. 그게 단지 손흥민이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손흥민 선수 쾌활한 거는 뭐 인정해야죠. 손흥민은 모든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doesn't have a clique. 이 clique라는 말은 특정하게 친하게 지내는 집단, 다른 사람들이랑 친하게 안 지내고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어떤 부분 집단 같은 거를 이제 클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흥민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는 데이비스 혹은 케인인 것처럼 보인다. 손흥민 인터뷰에서 봤었는데 케인이랑 상당히 가까이 살고 가끔 연습에 갈 때 카풀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실제로 케인 선수랑 손흥민 선수는 뭐 피치에서도 사실 잘 맞는다는 거는 관계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옛날에 뭐 MSN 트리오 같은 경우, 특히 뭐 메시,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관계를 가졌었던 것으로 유명하죠. 내 생각에는 케인은 다른 사람들이랑 그렇게 많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와 손흥민이 그 클럽의 빅 스타즈, 상당히 큰 스타이기 때문에 서로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더 큰 책임감에 대해서 좀 존중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킨십이라는 게 약간 동지애 이런 거거든요.
케인이랑 손흥민이 사실상 토트넘의 간판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동지애를 가지고 서로를 좀 더 존중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다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마다 좀 다른 선수들에게 집중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케인이랑 손흥민이 가장 먼저 이렇게 소개가 된 이유는 그들이 클럽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델레와 다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는 그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뛰었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인 것 같다. 손흥민과 리디거 이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첼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드라마틱할 텐데 더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첼시 팬이 손흥민 인종차별한 사건, 그리고 아스널 아스널 관련된 곳에서 또 손흥민의 인종차별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다룰지는 뭐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사실 토트넘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이번 시즌에 대해 기대가 더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2부로 강등당한 시즌에 팬들을 희망 고문하면서 감독도 바꾸고 선수들도 영입해보지만 그럼에도 3부로 다시 강등당하는 이 처참한 과정, 그럼에도 살아있는 팬심의 위대함에 대해서 다루는데, 토트넘 다큐는 이 무리뉴가 짚어내는 부분마다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4화부터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케인의 부상으로 힘들어지는 시기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긴 합니다만, 다시 유로파 자리를 차지하기까지의 상승세가 또 만약 이번 시즌에도 이어진다면 이번 시즌 정말 치열한 시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을 과소평가하지만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무리뉴라는 감독은 여전히 토트넘을 강하고 매력적인 클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의견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논란 잘 들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